사기를 제가 겪으면서 느낀 게 사람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기를 당하는 때에 가장 이성을 마비시키는 게 욕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돼요. 일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2세 직장인 남자고요. 예전에 금융사기를 좀 당해서 이런 인터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보내주신 사연이 이제 일단 고수익을 약간 빙자한 금융투자 사기인데요. 전체적인 그 사건의 개요라든가 좀뭐 디테일한 부분, 구조 이런 것들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원래 지방 근무하다가 2012년에 이제 서울로 이직을 하면서 이제 금융공학을 하는 친구 소개로 이제 강현 본부장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받았고 실제 원래는 사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상공인들이 그 어떤 일주일간 그 물품 대금을 받기 위해서 한 일주일 정도 돈이 비는 시간에 이자 노름을 한다. 그래서 뭐 한 달에 네 사이클 돌면은 뭐 20% 가까이 남는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일정 금액을 투자를 하면은 월 한 2%의 수익을 주겠다. 그래서 연이자로 치면은 거의 한 24% 이상이 되는 거라 이런 투자가 없구나. 그래서 1,000만 원을 넣으면 한 달에 한 20을 받는 그런 투자를 소개받았고, 사실 처음에는 좀 긴가민가 했는데 처음에는 한 1,000만 원 정도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제 계속 돈이 이자가 나오는 걸 보고 더 좀 들어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 4천 정도를 넣게 됐고요. 그러다가 뭐 이자도 좀 받고 그러다가 이제 원금도 한번 저는 회수를 했었어요. 근데 그 이자들은 다 이제 누군가의 원금이었고 일종의 폰지 사기였고, 예, 그리고 제 돈을 그러니까 사업에 쓴다고 했는데 그냥 자기들이 뭐 유용해버리는 그런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했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한번 돈을 뺐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멍청하게. 그래서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2015년 9월경에 이제 원금을 달라. 그때 이제 제가 돈이 필요해갖고 원금을 달라 했더니 뭐 줄 것처럼 그러면서 계속 시간을 끌다가 한 10월경인가 그때 이제 채권단이 형성되고 이게 사기 사건을 알게 됐습니다. 예. 일단 좀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네네. 그 친구분한테 소개를 받으신 거잖아요. 네네. 그 친구분도 이게 사기라는 걸 당연히 몰랐을 테고 네네. 그 친구도 혹시 사기를 당했나요? 그 친구도 처음에는 들어갔던 걸로 알고요. 돈을 좀 들어갔다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친구는 나가면서 저한테도 너도 나와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 이자가 이제 그 고수익의 달콤함에 젖어서 그 친구 말 안 듣고 이제 안 나갔다가 이런 변을 당하게 되었죠. 그게 보통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예를 들어서 그 이자를 받은 기간이 저는 2012년부터 15년까지는 한 뭐 2, 3년은 받은 거죠. 그 중간에 돈 뺀 기간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2년 정도 이자를 받았습니다. 한 4천을 원금을 못 받았고 한 이자는 2천 정도 받아서 실제 손실은 한 2천 정도 이제 사기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 구조에서 분명히 모집책이 있을 테고 네네. 이걸 설계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네. 그러면 그 모집책이 아까 얘기했던 그 이라는 사람인 것 같고 설계자는 여기 있는 대표일 테고 네. 그다음에 혹시 이 관계자들이 좀 더 있나요? 네, 그때 뭐 저도 조금 시간이 지난 사건이라 예전에 이제 채권단 형성됐을 때 너무 돈도 아깝고 그때 좀 시간적 여유도 돼서 채권단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채권단에서 뭐라도 도움이 될까 그리고 돈을 찾을 수 있을까 해갖고 활동을 해서 그때 이제 채권단 대표들하고 같이 작성했던 고소장이 아직 메일에 남아 있어서 지금 가져와 봤는데요. 그때 그 사기꾼들의 대표는 장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총책으로 돼 있고 그냥 회사 이름은 솔루션 네트워크라는 회사였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이 관계된 이 관계자들이 조상혁 그리고 조 이렇게 4명에 대해서 저희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12년에 들어갔지만 이들이 이 사기를 벌린 거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계속 돈이 돌고 있었고 저희가 이제 사기가 딱 터졌을 때 이제 피해 금액, 이제 원금을 못 받은 사람들의 피해 금액은 한 200억 상당이었습니다. 200억이요? 네네. 그럼 피해자들은 대충 몇 명 정도?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한 100명 가까이 됐는데 이 200억 중에 한 100억 정도는 되게 큰 뭐 법인 투자자 그리고 되게 좀 돈 많으신 사장님 뭐 그래가지고 한 그게 한 3-4팀 정도가 100억을 하고 나머지 이제 100억 정도 이렇게 손해를 봤습니다. 그럼 일단은 규모나 이 피해 인원도 상당히 됐었는데 혹시 뭐 언론이나 이런 데 나왔었나요? 아니요, 언론에 안 나왔고요. 제가 이제 이 사건 겪고 나서 채권단 활동도 하면서 법률구조공단도 가보고 아는 변호사 분들한테 좀 상담도 받아보니까 이 200억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기, 금융사기로 치면은 그러니까 중소규모 정도? 그러니까 좀 어디 가서 명함 못 내밀 정도의 사이즈고 보통 금융사기 사이즈는 뭐 1000억 이상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런 유사 수신 업체들이 서초 일대에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는 변호사 형님이 이 서초 대로에 유사 수신 업체가 몇 개나 될 것 같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글쎄요 뭐 10개 돼요 그랬더니 수백 개가 있다고. 근데 이게 사기 규모가 커지면은 그 자체로 돌아가서 이게 사기인지도 모르고 돌아가는 사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뭐 좀 기억나시는 분이 뭐 좀 있나요? 예, 저 이제 그때 이제 고소장을 제가 같이 뭐 작성을 하면서 여러 사연들을 이제 취합하게 됐어요.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2분이 있는데 한 분은 이제 며느리인데 자기가 수익이 나니까 자기 시어머니, 시아버지 온 가족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아마 이혼하셨을 텐데 뭐 하여튼 그냥 가족들 다 끌어들였다가 너무 곤란해진 여자분이 하나 있었고 또 한 분은 좀 그러니까 아주머니셨는데 식당에서 거의 한 2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을 거기에다 투자했다가 이분은 이제 컴퓨터도 잘 못 쓰셔갖고 제가 대신 고소장 써드렸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사연은. 그럼 처음에 아까 이제 그 친구 소개로 이렇게 만나시고 이제 접촉하게 됐었는데 한번 이렇게 의심의 어떤 포인트들이 좀 있나요? 이 사기를 제가 겪으면서 느낀 게 사람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기를 당하는 때에 가장 이성을 마비시키는 게 욕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고수익이 의심을 해야 되는데 나는 행운아. 딴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데 나는 알아. 그런 말도 안 되는 망상에 빠지고 머리가 좀 그때 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의심을 좀 덜 했던 게 그 사기꾼 대표랑 그때 저 소개받은 그 강남 본부장 그리고 많은 또 같이 투자하신 분들이 뭐 한 2달에 한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임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래서 뭐 형님 하면서 친하게 지내서 더 의심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밀감을 계속 예.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마련하고 하긴 진짜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의심을 하더라도 이들과의 어떤 관계 때문이라도 설마 내가 지금 사기를 당하겠어 이런 생각이 일단 계속 들었던 거네요. 예, 그리고 이자가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폰지 사기가 다 그렇지만 이제 이자가 나오니까 빠지지 않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좀 의심을 했었어야 됐는데 뭐 저보다 더 뭐 이런 금융 쪽 잘하시는 뭐 회계사님들, 뭐 세무사님들도 제가 알기로는 요 사기에 같이 당하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몰라서 당했다기보다는 정말 그 사기꾼들이 교묘하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욕심에 눈을 멀게 하면은 대부분 당하는 것 같아요. 이 사기라는 게. 그러니까 2015년도에 인지를 하셨을 때 그 이후에 어떤 피드백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처음에는 믿기 힘들죠. 이게 사기였다고. 이제 그때부터 막 의심이 뒤늦게 들고 채권단 모임이 첫 모임을 가졌어요. 그때 광화문에서 모였던 것 같은데 어디 큰 회의실 빌려가지고 갔죠. 그랬다 이제 그때 사기당한 몇십 명들이 왔고 뭐 못 온 사람들도 있지만 사기친 장 대표도 거기 앞에 문 입구에 서갖고 죄송하다고 그러고 있고 그때 사기를 당했는데도 이게 사과를 하고 안 도망가고 그러니까 아닐 거야라고 또 그때도 또 속는 거예요. 그때 이제 좀 현명하게 행동한 게 딱 사기 당한 것 같을 때 이제 아는 좀 변호사 형님한테 전화했더니 차용증을 받아놔라 일단은. 그래서
제가 차용증을 써갖고 그때 그 사기꾼 놈 장 대표의 뭐 사인도 받고 뭐그 신분증 사진도 찍어두고 해갖고 아, 나중에 어떻게 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했었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채권단하고 뭐 그 사기꾼 놈들하고 막 맨날 싸우고 안 도망갔어요 끝까지. 그냥 감옥 갈 생각으로 처음부터 같이, 계획적이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장 대표가 그 와이프도 그렇고 예전에 또 사기 경력이 있던 걸로 그때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전문꾼들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 돈들은 다 어떻게 됐나요? 그럼?